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철도 관련법에 대해서 강의할 TMO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게 될 강의는 저의 대학원 과제를 위해서 녹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입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면허를 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분석을 하고 올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관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 과정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지? 어디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주변에 이 과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 한 이걸 알아볼 길도 없고 물론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강의로 따지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아무래도 기관사로 취업을 하시는 거겠죠. 요게 최종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교육기관에 입교를 해야 돼요. 교육기관에 입교를 하셔서 면허를 따셔야 되는데 그 교육기관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입교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입교를 해야 돼요.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할 때는 뭐 5대1, 6대1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기관 입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보냐 하면 요 세 과목을 봅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 차량 운전규칙, 철도 안전법이라는 세 과목을 봐서 교육기관에 합격을 하시면 여기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열차를 몬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뒤에 태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처럼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1개월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관을 만들어요.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코레일이 될 수도 있고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이런 철도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고요. 혹은 대학교에 위탁한 기관, 교육기관도 있어요. 뭐 한국교통대학교, 우송대학교, 동양대학교, 송원대학교 뭐 등등등등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냐면요. 철도 관련법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시면 여기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론 강의와 기능 시험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아침 9시부터 한 5시 반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9시부터 5시 반까지 4개월을 월화수목금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거죠. 생각보다 빡세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이제 뭐 학습을 체크를 하면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마치 학교처럼 4개월을 지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비싼 돈이죠. 거기다가 다른 지방으로 가실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자취비 다 포함해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는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통과를 하면 그냥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요. 즉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면허를 도전할 수도 없어요. 수료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한 1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면허 필기, 여기 있는 면허 필기는 교육기관에 입교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인으로도 칠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허 필기 합격을 한다고 해도 기능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에 입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수료를 하시면 면허 필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요 5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요 과목을 한 2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제 기능시험도 공부를 해요. 기능시험도 거기서 한 2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월간의 이 4개월간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죠. 면허 필기를 치르시고 합격을 하시면 이제 기능시험도 치게 될 겁니다. 거기서도 합격을 하시면 이제 일단 1차적인 목적인 이제 전기차량 운전면허 2종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잘 따라가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뭐 면허 받자고 500만 원 투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6개월간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는 건데 여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공기업이나 이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준비생들의 기본 코스인 NCS라는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고,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이죠. 전공을 전기 또는 기계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코레일이라던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등등등 시험을 칠 수 있고요.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기업, 공기업의 성격을 띤 사기업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기업이에요. 얘네들은 공기업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의 시험을 치셔서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 합격하시고 등등등 과정을 다 거치시면 한 사람의 기관서로서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혼자 하려면 빡세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라서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양도 많아요.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는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철도차량 운전규칙과 도시철도 운전규칙도 거의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신이 있어요. 이걸 그냥 줄줄줄 읽는다거나 풀이하는 게 아니라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것만 외우시면 입교 공부나 면허 필기 공부나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과정을 저는 한 번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입교시험 공부부터 기관사로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것까지 저는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다 겪었거든요. 그 말은 취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대학원을 선택을 했지만 임용 교육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격한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 기관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 길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중간 과정이 막막한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다 겪었다니까요.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필요한 정보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강의하는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